그냥 생각나는 단어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냥 뱉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와,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야구장 같지 않잖아요. 저는 아울렛인 줄 알았어요, 처음 딱 봤을 때. 막 과연 나한테 화나도 안 오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잘 진행이 안 돼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 히어로즈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적하게 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입니다. 박수! 박수! 처음 이렇게 소개해봤어요, 처음으로. 네. 어제 입단식 치르고 네. 오늘 하루 지났는데 약간 꿈 같은 느낌도 들고 아직도 실감이 좀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고 좀 잘 어울리나요? 주황색? 어제 넥타이도 너무 이뻤고 그래, 그거 정문이 형이 사주신 거예요. 진짜 네, 너무 선물로 하나 사주셔가지고 지금 미국에 그냥 약간 운동하러 온 기분? 그리고 다시 한국 가면은 다시 고척돔 가서 운동해야 될 것 같고 또 캠프 나갈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쵸. 네, 이제 캠프 때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새로운 팀메이트들 만나서 하면은 그때쯤 느껴질 것 같습니다. 버건디에 최적화되어 있는 맞아요. 정우 선수였는데 이제 지금 이제 오렌지. 네, 어제 유니폼도 이제 그게 가장 클래식한 유니폼 아니에요? 이게 내년 시즌 유니폼을 미리? 이렇게 저로 공개했다고 어머. 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어제 모자는 좀 마음에 안 들었죠? 모자 좀 커가지고 제 뉴에라 그 스타일 모자가 저는 좀 안 어울리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해가지고 네. 한번 다 맞는 거 찾아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입단식 뭐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는데요. 네. 특히 뭐 선수들 연락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뭐 많이 해줬고 네. 아직 좀 답장을 못 해줘서 미안하긴 한데 천천히 다 할 생각이고 연락 많이 받아서 행복했습니다. 입단식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핸섬. 핸섬?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단어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냥 뱉었습니다. 네. 네. 영어 인터뷰도 되게 화제였어요. 네. 네. 좀 뭐 물론 주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네, 본인도 많이 도와주셨죠. 본인도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굉장히 긴장 많이 됐죠.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제 정문이 형도 많이 도와주고 또 회사에서 멋있게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계속 연습했는데 또 구단에서도 프린트 뽑아주셔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들고 했죠 이제. 근데 보통은 그냥 뭐 간단한 인사 정도만 네. 영어를 하고 이제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정우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어를 써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제가 한국에 뛰었을 때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 선수들이 잘 한국말 못하더라도 하려는 그 모습에 저희가 감동을 받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들게끔 걔네가 행동을 하면은 저희 호감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후이그 선수도 처음 왔을 때 한국말로 계속 뭐 안 되더라도 막 하고 하니까 좀 귀여워 보이고 저도 이제 미국에 오면은 못하더라도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뭐 잘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이렇게 하려는 모습은 잘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말한 걸 영상으로 다시 보려면 오글거려서 저 안 봤죠. 아예 안 봤어요. 지금도 안 볼 거고 나중에도 안 볼 것 같아요. 못 보겠어요 그거는. 어제 영상 올리신 거 봤는데 못 봤어요. 그거 진짜 못 보겠어요. 그거만 막 지나가는 그것만 스킵했어. 근데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 현지 기자들도 여기 현지 팬들 반응도 뭐 완벽한 영어를 원하거나 완벽한 발음을 원하는 네.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노력하는 모습,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현지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팬분들이 그냥 좋아해 주셔서 그냥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돌려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영어 공부 좀 더 하자고. 네, 근데 뭐 그거는 하고 있고 그렇죠. 저 또 생각한 게 어중간하게 발음 부리려면 그게 더 안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나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자. 뭔가 그냥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자리에 정말 부모님이 네. 이렇게 딱 상상했던 그림이 딱 이렇게 펼쳐졌는데 부모님 오시고 또 구단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그런 것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참 많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한국에서도 저희 키움 구단한테도 항상 고마운 마음이고 또 대우를 잘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물론 그때 받았던 나의 대우도 너무 좋았지만 이래서 메이저리그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은 야구장 들어갔을 때부터 한국은 가족들이 경기를 끝나고
선수들을 기다리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긴 또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많이 경험해보진 못했고 이틀밖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를 많이 신경 써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단장님께서 직접 한국에 오셨잖아요. 마지막 경기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계약을 성사할 때까지 정말 구단에서 저를 대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좀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게 있어서. 그렇죠. 여기는 뭐 공간 자체가 비교 안 되죠. 그쵸. 네, 네, 물론 그런 것 같아요. 차량이 선수들 짐을 실으려고 네. 약간 운동장 안으로 뒤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냥 자기 것만 딱 여기다 놓으면 모든 것들 다 발렛이에요, 선수단. 네. 선수단 주차장은 네. 발렛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네. 뭐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네. 와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정우 선수는 가장 여기서 많은 지금 뭐 대우도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단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네, 또 제가 야구장 메이저리그 야구장 와본 게 두 번째거든요. 올해 초에 네. 키움 캠프 키움. 때 애리조나 캠프 거기 갔을 때 디벡스. 디벡스 야구장 아. 그때 단체로 견학 갔을 때 한번 가보고 홈구장으로 두 번째 와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와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관중석부터 해가지고 엄청 그냥 거대하다. 네, 정말 좋다. 그리고 외관을 봤을 때는 야구장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울렛인 줄 알았어요. 처음 딱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벽돌로 되어 있는 게 프리미엄 아울렛 같잖아요. 이런 벽돌 보시면. 그래서 여기 왜 아울렛 같이 돼 있지 했는데 다 안에 보니까 다 팬분들 위해서 다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완전 바깥 완전 세상과 달라요. 다른 네. 네, 그림들이. 그리고 모든 게 다 홈플레이트를 향해서 관중석도 설계가 되어 있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야구장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딱 그 전광판에 네. 사진이 딱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정울이 어땠어요? 신기했습니다. 신기했고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이제 하루 지났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실감이 안 나고 어제 꿈 같고 기분은 좋았는데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지나간지 잘 모르겠어요. 샌프란시스코랑 계약 그 과정도 되게 궁금한데 MLB 포스팅 공지된 이후에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전 되게 빨리 된 편이에요. 맞아요. 2주 만에 2주 됐죠. 만에. 하성이 형도 거의 끝까지 가셨고 현진 선배님도 끝까지 가셨는데 전 되게 빨리 된 건데 투정 아닌 투정을 많이 부렸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요시다 선수 케이스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되면 요시다가 그때 뭐 7시간인가 8시간인가 거의 그것만에 끝 됐다 해가지고 와 그럼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형께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너한테는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경쟁이 붙으니까. 네, 저도 이제 기다리는 입장이고 알고 싶잖아요. 조금 힘든 거예요. 이게 과연 나한테 하나도 안 오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운동만 했던 것 같아요. 운동만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저번 주 금요일 날 쇼핑을 하러 갔는데 형이 이제 그때 넥타이를 하나 보시고 네. 이거 너 팀 정해주면 형이 넥타이 하나 사줄게 네. 이렇게 그런 말을 하고 근데 이제 형이 그 전에 장난으로 그냥 스카이한테 전화 오질 않았는데 헬로 하면 이제 제가 복층시기를 했잖아요. 그럼 제가 바로 이렇게 봤어요. 이런 장난을 많이 쳤어서 우리가 그래서 그냥 그날도 그냥 걷고 있다가 갑자기 형이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요. 다급히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날 첫 오퍼를 듣게 된 거예요. 포스팅 공지한 지 10일 정도 지나고. 네. 네, 그러고 나서 첫 오퍼를 듣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주저앉았죠. 이게 나한테 온 게 맞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너스가 스캇이 이제 나한테 이제 이 협상을 마무리 줄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겠냐 해서 예스 하고 이제 맡긴 다음에 주말이 지나고 또 월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쯤에 연락 오지 않을까 했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도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형이랑 이제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뭔가 좀 축 처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체류한 지도 오래됐고 뭔가 그렇게 한번 설렜다가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저희가 에어비앤비 예약한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나가야 돼요. 이제 나가야 되고 형 우리 렌트카도 하루 남았어요. 렌트카는 형이 아침에 연장을 한 거예요. 일주일 렌트카 연장하고 형이 호텔 알아볼 테니까 너는 에어비앤비를 알아봐라. 이제 오전에 연락 안 오면 그렇게 하죠 하고 이제 웨이트를 스케줄대로 하고 있는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 갔죠. 또 장난치네. 근데 이번에 달라요. 빨리 오래요 빨리. 그래서 빨리 갔죠. 스캇이 저한테 말해줬던 수정을 해서 알려주겠다 하던 그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져서 이제 또 오퍼가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게 마무리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확실하게 마음을 짓겠다. 오케이 알겠다 하고 이제 그날 바로 올 줄 모르고 쉬고 있었는데 형한테 전화가 왔죠. 끝났다고. Congratulation 정우, you deal done. 이렇게 그때
끝났죠. 끝나가지고 네,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사실 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뭐 스카프라스가 워낙 네. 슈퍼 에이전트고 네. 뭐 구단 입장에서 악마 에이전트고 네.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협상 과제 진행되는 거 보면서 네. 와, 굉장히 좀 느낀 게 많은. 엄청 많죠. 엄청 많고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전 세계에 많은 에이전시가 있을 테고 에이전트 분이 계실 텐데 괜히 최고의 에이전트가 아니구나. 어떻게 협상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제가 몰랐어도 어쨌든 결과는 제가 원하는 거 그 이상의 이상을 가져다 주신 거니까. 그리고 저한테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와닿았던 게 제가 고맙다고 막 했었어요. 뭐 좋은 계약. 근데 오히려 아니라고. 내가 고맙다. 너가 우리 선수여서 너무 고맙고 또 너희 부모님한테 우리를 선택하고 믿어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화요일날 저녁에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해주신 말이 지금까지 너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그런 노력, 한국에서 뛰었던 그런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다. 너가 해온 그런 것들로만 나는 일을 했을 뿐이지 결국엔 너가 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최고의 에이전트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예. 처음 이제 소식도 이제 이제 다 끝났다 네. 얘기 듣고 당연히 부모님 그때 미국 계셨죠? 네. 네네. 네. 예, 연락을 당연히. 네, 드렸죠. 예. 일단 아빠는 덤덤했고요. 엄마는 우셨고 듣고. 네. 어머니 어제도 인터뷰하다가. 그러게요. 눈물이 원래 많으셔서. 네, 예. 네. 처음에 네. 이제 이정훈 이사가 네. 미국에 어떻게든 데려가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있어서 접촉을 하면서 스카프라스랑 또 화상회의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계약하기 전에. 네, 그쵸. 네, 네. 네. 그때 그때요? 네, 그때로 그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형한테 너무 고마운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때가 2020년이었어요. 4년 차였고 저는 그때 전혀 미국에 오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스카포라스라는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왜 나를?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미국에서 야구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해에 하성이 형이 그 선언을 하고 치르는 시즌이긴 했지만 그거는 하성이 형이고 저는 그때 일본도 생각 안 했어요. 네. 네, 그냥 한국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한국에서 최고가 되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형은 무조건 그때부터 이제 전 무조건 미국에서 할 수 있고 최고의 선수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전 반신반의했죠. 내가 과연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너무 감사했지만 그때는 조금 더 보겠다 상황을 이렇게 하고 또 계속 지내는데 계속 저한테 체크해 주시고 연락도 자주 해주시고 잊을 때쯤 연락 오는 게 아니라 거의 진짜 자주 네 그렇게 맨날 연락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리고 또 21년도 시즌이 시작했죠. 그러고 그때도 생각이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림픽에 갔다 왔는데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든 안 되든 한번 진출은 해보고 싶다. 그때 저랑 인터뷰 때 그 미국 대표팀에 닉 마르틴스 있고 막 조라이언 네. 있고 뭐 물론 그때 당시에 나왔던 미국 대표팀 투수들보다 메이저리그에는 훨씬 더 좋은 투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꿈을 키우다가 21년도 시즌이 끝나고 혼자 속으로만 그냥 올 시즌 하는 거 보고 한번 해보자. 원래 열심히 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2년 시즌을 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원래 그래서 이제 시즌 중에 계약을 하자고 하셨는데 시즌 끝나고 제가 판단하고 싶다고 네, 그렇게 하다고 이제 결정을 했죠. 마음속으로 내가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얘는 뭐 보디빌더야? 이런 수준까지 진짜 웨이트를 진짜 완전히 열심히 해요. 메디컬 테스트를 처음 해봤잖아요. 긴장이 조금 됐어요. 네. 제가 그래도 수술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부담을 느끼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대해 주신 만큼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어서